저자분은 이제 이 IT 전문가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시다가 이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셔서 이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 양재나비에서 저자 강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있는 이 훌륭한 제목이듯이 사실 이제 아웃 오브 스쿨 학교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 같고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느끼고 또 심지어는 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고 앞으로의 10년이 이제까지 50년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서문에서부터도 이제 뭐 켄 로빈슨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 학교가 어떻게 창의성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정말 테드에서 열띤 강연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린치핀에서 세스 고딘이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이유는 학교와 시스템에서 세뇌당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하고, 또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린이는 물음표로 입학해서 마침표로 졸업한다 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중퇴자에 주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까지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초전문가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재능이 있는 그런 only one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답 맞히기식의 훈련을 떠나서 이제 진취성과 도전의식을 이제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 직업에서는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을 제2의 기계혁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이 알듯이 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수명이 너무너무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미래의 대학에서 향후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교육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뭐 무크나 에덱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 세계 뭐 MIT든 하버드든 어떤 대학 그 강의들도 우리가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가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약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옛날에 제네럴 이게 전체적인 교양을 가리켰던 것에서 이제 마이크로 칼리지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가 앞으로의 그 세상에서 학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떠나서 창직을 해야 된다. 내가 직업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창업과 창직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인데요. 그 사례들을 이제 1장서부터 5장에 걸쳐서 한 명 한 명 그 케이스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학력 파괴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온리원 인재를 만드는 리얼 공부. 그래서 온리원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적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기준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질문과 의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에서도 사색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밖에 이제 나가면서 하는 말은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으로 성공한다 라고 하는 모험생을 하려고 하고, 맨 아래 이제 이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그 학력 파괴자들을 쭉 더 서머리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이제
혁명은 나쁜 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영화에서 한 획을 지은 이 감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스, 그다음에 E.T., 그리고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아바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것들이 더 그 이후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독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어릴 때서부터 약간 들고 다녔다, 이 카메라를. 그래서 16살 때 이미 1등 그 독립영화 상을 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는 거고, 22살에 그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 대학으로는 가지 않고 이제 이 허드렛 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이 뒤에 보면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스, E.T.,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거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인디아나 존스, 링컨,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드림웍스로 가서 또 슈렉, 쿵푸 팬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월트 디즈니와 또 스필버그가 진짜로 다 이게 학교 공부를 안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이 제임스 캐머런인데, 우리 아바타를 만들고 타이타닉 영화 100년사의 1위와 2위를 같은 사람이 한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나 해서 결국 독서와 글쓰기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그 전에 이 사람의 영웅이었던 이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굉장히 또 특별한 인물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캐메런 감독이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모험을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쇼스키 남매의 매트릭스인데, 정말 이 매트릭스가 이 영화사의 한 획을 1999년 이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 모두를 놀라게 한 그런 거고, 또 흥행 수익으로만 2조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피터 잭슨, 반지의 제왕이고요. 이 반지의 제왕을 만든 것도 어렸을 때 이제 킹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나만의 영화를 만들기 위한 거다, 위해서 노력했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은, 가장 진실된 영화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을 꼭 잘 해나가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드는 힘, 상상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말, 그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여기서도 역시 독학으로 이 배워나간 감독들 핵심은 결국 독학하는 힘,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게 있다면 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독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빌 게이츠조차도 실제로는 여기 그 서울대 강연에 왔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냐고 할 때 무조건 그만두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독학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진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지만 그만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됐냐? 그렇게 잘 된 사람이 많으면 왜 이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이 드물면 이런 게 책으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지만 거기서 성공을 하려면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독학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고, 독학을 하는 가장 큰 길은 독서와 글쓰기, 무엇보다 독서. 일단 우리가 글쓰기를 뭘 하려고 해도 뭘 아는 게 일단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독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스스로 있었거나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었거나, 그래서 이 독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에서 그만두었을 때 모든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많이 보는데, 저렇게 학교만 그만두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는 게, 이렇게 뭐 그냥 문제 알아서 그만둔 것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초엘리트고 집도 굉장히 부자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만두게 한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너무 나약한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닌가. 그냥 온실 속의 하체처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저렇게 원오브댐이 돼서 저렇게 막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싫고 우리 아이는 더 행복하고 더 예쁘게만 살고 이렇게 하라고 막 특별한 대안학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 수업료로 막 대안학교를 만들어지고 그럴 때 보내고 또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렴 너는 예쁘게만 살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도 개인적으로 옆에서 많이 보는데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하는 걸까? 그 부모가 언제까지 그 아이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치면 무엇보다 아무튼 독학할 수 있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 끝에서도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한 사람의 일생에서 최소한 10개에서 14개, 10개 이상의 하여간 잡을 한다고 치면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럼 한 대여섯 개의 잡은 무조건 일생에서 한다고 치면 그 잡이 전환될 때마다 그 기초 지식을 얻어야 할 텐데 그때마다 대학에 가는 거는 또 시간 낭비고 그렇게 치면 독학하는 힘만 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생애에 언제든 내 삶이 이렇게 전환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교육이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 나의 삶의 감독이 나 스스로 되자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중퇴생이 박사보다 할 거는 이제 우리 일본에서 1862년에 이제 학교도 못 다녔지만 정말 식물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 식물학계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이 마키노 식물원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분이 한 많은 식물들이 전 세계 최초로 이 전 세계 이 1,500건이 그가 최초로 발견한 거. 우리가 어떤 학자가 돼서 한두 가지만 발견해도 놀라운 것인데 1,500종의 식물을 이분이 처음 발견하고 또 6천여 종의 이 사람이 직접 붙인 이름이 또 인정되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일본의 식물학 아버지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분도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그 식물을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니 결국 뭐 박사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 46페이지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테드 강연에 최연소로 섰던 그 16살 장동훈 군도 거미에 푹 빠져서 사는 말썽쟁이여서 가능했었다. 소학에 나오는 말처럼 배움은 그 타고난 재능을 잘 길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를 둔재로 만드는 학교 교육 어떻게 천재가 둔재가 되었나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세돌 바둑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어렸을 때 이 아버지의 이 생각과 또 본인의 의지로 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1위 랭킹에 가장 최장 기간 동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세돌을 특별하게 만든 그 두 가지에서는 첫 번째는 저돌적인 성격, 또 자유로운 발상, 그리고 예측 불허한 과감함이 그랬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호기심 대왕이었다고 하는 거.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이 어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또 이 사람 외에도 이 뭐 여성 최초의 그 구단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라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세돌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학교 공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강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터 드러커와 하워드 가트너의 말을 통해서 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라. 여기서는 우리 이제 그 의사를 그만두고 이 뉴욕에서 그 한식 음식으로 이제 미슐랭을 딴 분의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식에서 미슐랭을 딸 수가 있었는지, 그 다음엔 또 한양대 의대를 중간에 그만두고 또 그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 요리사분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라는 길을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큰 이 분의 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7페이지 맨 아래 그 코엘료의 말에
우리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연금술이다라고 이렇게 한 말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후 5년 뒤에 당신이 루저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이제 이 저자가 아주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 only one 인재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많은 기업가들의 얘기를 해서 미래를 읽는 눈, 여기서는 마스다 고노스케 얘기를 쓰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인이신데, 이분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결핍 덕분에 이렇게 됐었다는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읽고 뭐 앞으로는 자전거 수요가 줄고 전기가 유망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또 이분이 이 직장에 다닐 때 직장이 마치 동물원 같다, 우리가 뭐 학교가 감옥 같다, 직장이 동물원 같다,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된 건데, 하지만 정말 거듭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직장이 동물원 같다, 학교가 이렇게 뭐 공장 같다라고 해서 탈피만 한다고 성공한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스시타 이분의 삶 자체가 경영 교과서라서 전 세계에 하여간 그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의 경제 불황이 왔을 때 아타미 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까지 그 당시 워낙 불황이니까 당연히 다 이제 해고를 하고 뭐 물건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였지만, 이분들에게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월급도 다 주고 하지만 저 창고에 있는 걸 다 나가서 팝시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돼서 오늘의 다시 일어나는 큰 것이 됐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엘리트들을 다시 한번 성품까지도 길러내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신 걸로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는 앞에서 이제 일본의 마스시다였다면, 두 번째는 홍콩의 리카싱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리카싱 회장도 결국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혼자서 이제 아주 12살의 나이에 이미 소년 가장이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이게 찻집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의 이 고객의 반응을 읽는 힘, 그리고 또 외삼촌한테 갔을 때는 시계를 배우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거기서 세상을 보고, 또 하지만 여기서도 결국 똑같은 거는 독서와 이 영어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개발하고 거기서 했다는 거여서,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센트는 리카싱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라고 할 만큼 부자이지만, 정말로 근검절약으로 유명하고 많은 기금들을 이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8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독일의 한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거, 우리가 학교에서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요리, 운전, 돈 관리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해민스님 책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독일 학생이 내가 이제 18살이 되지만 집세, 세금,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시를 분석하는 능력은 많고 4개국어나 할 수 있지만 인생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이 95%나 차지를 하지만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이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했을 때 모두 다 세금 박사이고 투자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A, B, C 학생이 재밌는데,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고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A가 아카데믹한 학생이고 C가 캐피탈릭한 학생이고, 그리고 이 B가 이 관료형 뷰로크라틱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그 C학점 받던 애들 밑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답습하는 거에서 새로운 모험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우리의 인생이 쥐가 경주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게 만드는 가장 진실된 책은 실전에서 부딪히는 경험이다. 그래서 경험이 어떤 책에 있는 활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서 보면 쓰레기장에서 탄생한 과학자, 이 얘기가 가장 드라마틱했었는데,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이 19살 된 이 캄바라는 이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13살 때 이 학교를 갈 돈이 없어서 말라위의 국민 소득이 지금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하루 소득이 1달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팩트플리스에서 보면 아직 1단계인 거죠. 그래서 국민 소득이 27만 원, 그러니까 1년 국민 소득이 27만 원인 거니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거고, 북한이 한 달 1년이 63만 원이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인 거죠. 그래서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라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갈 돈이 없어서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기로 마음 먹고, 정말로 하늘이 인도하사 그 마을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미국 정부가 기증한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이 루소의 말처럼 어린아이에게 과학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한 말이 이 아이에겐 정말 실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13살 때 그만두고, 하지만 19살 때 이 친구가 테드 강연에 섰는데 제일 유명했던 말이 나는 시도했고 만들었어요. I tried and make it이라고 한 말이 제일 유명한데,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 전기가 들어오고 또 물이 있을 수 있고, 물을 끌어오는 것도 다 동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쓰레기장에서 이제 풍차를 만들고 싶은데 풍차를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쓰레기장을 뒤져서 하도 생각 사람들이 다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 풍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고, 두 번째 풍차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고, 그래서 전체 말라위 전체에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테드 강연도 하고, 그 덕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 유학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기 과학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4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 여러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 IT 기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 졸업장을 받을 때쯤에는 대학에서 받은 것들이 배운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졸업한 학교라든지 것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1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구글은 사람을 뽑을 때 즐길 줄 아는지, 양심적인지, 겸손한지, 호기심이 많은지가 그 인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 본다고 이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라는 책에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피터 틸이 만든 독특한 장학금 틸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터 틸은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이 페이팔을 창업했던 이 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투자한 모든 회사들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목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 피터 틸이 주고 있는 제로투원의 제자기도 하고요. 제로투원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진짜로 좋은 책이라서. 네, 여기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의 그 특징이 그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독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 테스트에서 학업 성적이 높으면 마이너스 점수, 낮으면 플러스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초등생 때서부터 기업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LA에 있는 인큐베이터 스쿨을 소개하고 있고요. 11살에서 13살 사이의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스스로 창업가가 될 수 있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은 거기도 한데,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돈의 가치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만들기 힘들고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단순히 많은 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아이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엄마 아빠가 그냥 때 되면 나오는 용돈으로 사는 아이와 정말 국민학교 때서부터 뭔가를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연구를 해본 아이들의 삶은 세상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매우 틀릴 거라서 뭐 워렌 버핏도 카네기도 결국 다 되게 한 6살, 뭐 9살 이럴 때 벌써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이라서 아까 리카싱도 그렇고 어렸을 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꼭 떡볶이 장사든 뭐라도 내가 뭐 일일 매점이라도 무언가를 해보기를 꼭 가리키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성적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서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직관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상상력, 단순한 능력을 더 좋게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의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난독증이라서 책을 읽은 적이 없지만 50대 경영 구루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남다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당장 시작해라. 그래서 당장 시작하는 실행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청년 사업가가 되고 또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우주까지 그래서 지금 버진 그룹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 X로 가는 그런 거를 가장 최근에 가장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해서 여기에 가장 많은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기상천외한 마케팅과 도전 정신 또한 이분이 이렇게 학교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등생의 비밀을 보면 이분이 말씀하시듯이 기업가와 우등생의 자질은 전혀 다르다. 기업가는 이게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우등생들은 교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지적 모험심이 나이가 들면서 희귀에 드는 까닭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낸 결과를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교육과 내가 탐구 이 저자가 늘 강연에서 중요시하는 단어가 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탐구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말고 탐구를 해라. 끝없이 가장 이 저자가 강연에서 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 탐구를 하고 싶은 호기심,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지속력. 그래서 탐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 무조건 책을 믿는 것은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도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난독증이었다면 그 다음에 발달장애. 우리가 난산증, 계산을 잘 못하는 아이, 또 왕따인 아이들 이런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다양성이거나 독창성 그리고 열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급장애는 그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능력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한 걸로 이 초콜레이트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에 최연소 CEO인 루이스 바넷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비록 왕따를 당해서 읽지도 못하고 산수도 못하고 그래서 발달장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부모님의 홈스쿨링으로 세상에 적응하는 데까지 이 부모님들이 끝까지 기다려줬었고 그래서 쇼콜라티에가 되고 그래서 차고에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최대 슈퍼마켓에 이 최연소 공급업자가 되는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고 그래서 독특한 관점으로 이 독특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 초콜릿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초콜릿이 그렇게 온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그 빈자리가 또 다른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삶의 균형이에요 라고 137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능력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초콜릿이 왜 특별한가 해서 이 중간에 보면
이 1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이는 장벽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어릴수록 감수해야 될 위험은 적거든요. 아마도 아까 그 가방끈이 긴 사람들과 짧은 사람의 것처럼 나이가 어리면 잃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매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지금의 학교 교육은 그런 목적을 찾기가 힘들다. 여기 학교에 대한 표현으로 이 책의 제목이 스퀘어 페그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학교라는 둥근 구멍에 맞지 않는 네모난 못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내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이 목표를 단계화하는 것인데 어떤 목적이 너무 멀 때 그거를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학습 단위마다 단계적으로 해서 학업의 아이들이 기가 질려서 압도당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걸 단계화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 이런 학습을 할 때도 또 업무를 수행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단계화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벨상을 받은 그 엘빈 로스 교수에 대한 것인데 이분도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로 적응을 못했었지만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이클 펠프스 우리가 잘 아는 수영 영웅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역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던 거고 또 질리안 린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안무가 154페이지 아래 보면 이분도 참 유명한 거고 인상 깊었었는데 이분이 이 어린 아이가 너무너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 심리상담가에서 이제 엄마는 나가 계시라 그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엄마를 그 다음 상담으로 불렀을 때 이 상담가가 했던 놀라운 말이 이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고 댄서라고 춤을 추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서야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싶어서 책을 보는 게 이게 후순위로 밀렸던 거를 그때서야 처음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뒤에 정말 세계적인 안무가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은 100가지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중간에 이렇게 분홍색 페이지로 정말 학교, 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분들의 이 천정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 명문대생을 나온 사람, 그리고 중퇴한 사람들의 CEO의 이 회사의 규모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 기준은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가 만든 기준에 맞게 살기 위해서 시스템에 반항하라. 그리고 신문을 만들고 싶은 꼬마 편집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그 파시 911을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아주 이 사람도 어째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깽판을 치기로 작심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살았던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튼 자기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네 신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 감독도 되고 또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칸느 영화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자기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4페이지에 그 맨 위에 보면 최진석 교수님의 나의 이야기를 해라.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 거침없이 저항하라 라고 최진석 교수님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기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의 저자는
대학 교육 시스템이 똑똑한 양떼를 만드는 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은 방향으로 온순하게 걸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쿄대를 중퇴한 다치바나 다카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도쿄생은 어떻게 바보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지성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치바나 다카시의 이런 일침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이 176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 브레네 브라운의 말이 용기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용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해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범성을 개발하는 강점 중심 교육, 여기서 텀블러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너가 하고 싶은 컴퓨터를 하렴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창업하고, 그래서 하여간 창의성을 키우면서 자신의 꿈을 학교 안에 묶어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했고 또 학교에선 그걸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 그리고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10년의 법칙이 이렇게 뭐 12살에 이렇게 자기 일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20대 초반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사업가에겐 졸업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구딜 헌팅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놀라워요. 50년쯤 지나면 공공도서관에 연체료 50달러만 내면 될 것을 15만 달러를 퍼붓고 있다는, 교육에 15만 달러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정말 유튜브가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유튜브로 인해서 정말 인류가 바뀌지 않을까. 모든 교육이 이제까지는 사실 180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희귀한 극소계층의 귀족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 같은 거였었는데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고 교육이 공교육화되면서 사실 신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이렇게 문명이 200년 동안 발전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교육에는 그래도 부모 세대의 희생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었었는데, 정말 유튜브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전 세계 그 어떤, 옛날에는 또 어떤 교수의 수업을 듣고 싶으면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의 것도 다 유튜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유튜브야말로 정말 교육의 가장 큰 혁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에서 세일즈맨으로 소개하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리고 그 사람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심현수 회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외고 나오고 고려대 다니다가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또 20대를 이제 쓸데없는 일 많이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연필도 팔고 생리대도 팔고, 그래서 최초의 그 천연 면 생리대라는 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봉구스 버거를 만들어서 또 정말 뭐 하루에 1700개를 파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먹밥에서 밥버거를 만드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보다 사람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맥도날드 빅맥 지수가 있다면 이 밥버거 지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맨 아래 보면 미래학자 토마스 크레이는 2030년이면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의 40%가 프리랜서들이 하게 될 것이고, 또 1인 창업, 1인 기업, 1인 제국이 한 2022년이면 될 것이다. 지금 벌써 2020년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혁신적인 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인 기업의 시대에서 2013년 한국에 왔던 빌 게이츠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빌 게이츠가 왜 하버드를 자퇴하고 창업을 하게 됐냐라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당시였었고 그 당시의 흐름상 시기를 놓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자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황하다가 나는 자퇴를 했지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끝나고 그 친구에게 직접 휴대전화까지 걸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얼마 뒤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 서울대 전산망을 해킹하는 실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202페이지 맨 아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창업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가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창조 경제를 부르짖지만 한국의 청년 창업 비율은 전체 창업자의 3.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20대에서 34세가 창업 전체 비율의 22%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20대에서 34세의 인구가 이렇게 창업을 하기에 좋은 나이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메이커의 시대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리고 이긴 창업가 매뉴얼에서 보면 스티브 잡스도 빠른 실행이 가장 성공적인 창업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스탠퍼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 스탠퍼드 출신이 세운 기업이 2011년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이 2조 7천억 원. 우리 세계 10위를 하고 있는 한 나라의 그 국가 총생산보다도 2배가 많으니까 이 스탠퍼드의 창업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창업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례가 없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이게 사교육만 다니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자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창업 교육 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1인 창업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경제는 전 세계가 어디고 할 거 없이 경제는 성장하지만 기술의 발달이 너무 세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풍요의 역설 시대에 우리가 창업만이 유일한 그 길이라고 하는 거고 208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인상적인데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자리가 있는 숫자보다 양질의 노동력이 97년 전에는 일자리 숫자가 노동력보다 더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노동력은 잉여되고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이제 그 갭이 훨씬 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창업으로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나는 새로운 생태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표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10페이지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 메이킹 무브먼트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창업이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메이커 센터라는 것도 있고 또 팹랩이라고 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의 메이커 센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킥스타터 이렇게 그 빨간색 줄만 보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큐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메이커 센터들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신인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고 슈퍼리치들에게 전 세계 슈퍼리치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 여기서 대부분 홈스쿨링이거나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장으로 이제 그 질문과 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껏 학교가 죽여온 곳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거부한 혁신가들이 이 스티브 잡스 연설에서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두려웠지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잡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민했었는지 학교 때는 뭐 역시 말썽장이었었지만 운 좋게도 이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 그 당시 제일 좋은 파락군으로 이사 간 거죠. 이 파락군으로 간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었고 거기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스티브 잡스가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역시 이 스티브 잡스에게도 진짜로 평생의 은인 수호천사가 나타나 주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의 성자이신 그 테디 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전까지 잡스가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오면 막대 사탕을 주고 모두 다 맞추면 $5를 주겠다고 이 잡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는데, 이틀 만에 문제를 다 풀고 계속 이 문제가 지속되자 더 이상 선생님의 뇌물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스티브 잡스는 이제 수학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회고로는, 만약 이 선생님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나는 소년원이나 들럭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소년원을 들락거렸다면 우리 손에 지금 스마트폰은 없었겠죠. 그리고 인문 고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고, 이렇게 이사를 간 동네에서 인문 고전을 읽게 됨으로써 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 인문 고전의 힘은 결국 위대한 질문을 던져라. 질문이 위대하면 답도 위대해진다. 그러니까 질문이,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225페이지 중간에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이 인생도 세상도 바꾼다라고 하는 거고요.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좋은 질문은 의식을 깨우고 답을 바꾸며 행동하게 한다. 아인슈타인도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결국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창조적인 사고의 핵심은 질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애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잡스가 다시 복귀한 이후에 이 어떤 질문 프로젝트, 이제 100일 동안 100명의 핵심 직원들과 3일간의 어떤 수련을 하면서 이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냈다고 하는 건데, 그 질문의 예가 지금껏 경험한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 회사 직원들에게 했던 것이 큰 거였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직원들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고객들에게 그걸 사업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이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존경한 해적들. 이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되라 라고 한 유명한 잡스의 말을 슬로건으로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잡스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로 폴라로이드를 만든 사람, 그리고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리고 헨리 포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잡스가 존경한 영웅들이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학교를 중퇴했다는 거. 그러니까 폴라로이드가 예술과 과학의 교차점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감명을 줬다면,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 모든 중요한 혁신은 놀라워야 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어야 되고 세상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고 229페이지 아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30페이지에 이끄는 자와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끄는 자와 따라가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룰을 만드는 사람,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대답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고, 결국 창조와 혁신의 출발점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사색의 힘, 그래서 사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전 세계 그 건강 어플 1위를 만든 룸 어플의 대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분도 대학 중퇴하고 헤매고, 하지만 음반으로 너무 돈을 쉽게 벌고 막 이렇게 있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 돈은 너에게 무엇이 될 것이니? 그래서 멀리 나는 법을 배워라. 너의 가능성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정신을 다시 번쩍 차리고 무엇이 될 건가를 생각하다가 유학 가게 되고, 거기서 또 큰 실패를 맞고, 그 실패를 다시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우직함을 알아본 그 구글에 있었던 사람과 같이 창업을 하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 눈코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2014년까지 벌써 2,800만 건의 걸로 건강 매출 세계 1위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사는 법에서 또 다른 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말이 재미있는데, 열정이 넘쳐야 스승이 나타난다. 우리가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 스승은 어디에도 널려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라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245페이지 맨 윗줄에 열정이 넘쳐야 스승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학교 지상주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246페이지 위쪽에 보면 학교 밖에서는 독학이 이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책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말은 결국 독학할 수 있는 힘, 탐구할 수 있는 힘, 탐구하고 싶은 열정,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모든 거에 가장 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갈매기의 꿈에서 인용한 말도 하고 있는데 248페이지에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으로 가서 이 자유롭고 대담한 버커니아식 학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카리브해를 누리던 해적 버커니아를 빗대서 버커니아식 학습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냥 단순한 수동적인 지식 습득가가 아닌 진정한 사색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251페이지 아래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말은 253페이지 중간 조금 위쪽에 철학자 진론이 정규교육이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다면 독학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하면서 인생을 꽃피우셔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여기 254페이지 아래쪽에서 보면 미래에는 한 사람이 평생 10개에서 14종의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전망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것을 그 위에 255페이지 위에 있는 말도 좋은데,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라는 말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여기서 1%를 위해 99%가 들러리가 되는 사회라고는 얘기해서 41만 명이 하여간 레드오션에서 있는 현재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의 블루오션을 만들어 보라라고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이제 나가면서 하는 말은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으로 성공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지만 기회는 자주 오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26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위대한 사람들 중에 80%가 독학을 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교육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교육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하시게 되시고요. 그래서 약간 삶과 교육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아이들의 모험이 이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